자, 우리가 품사에 또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 묶어서 용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용언이란 건 뭐냐면 활용이 가능한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태가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언이라는 거는 형태가 변하지 않은 어미와 형태가 바뀔 수 있는 어미의 결합으로,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형태 안 바뀌는 거 어간, 형태 바뀌는 거 어미,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을 감다에서 다 앞에 있는 감까지가 형태가 안 바뀌는 어간이고요. 다 요 파트에 있는 말을 어미라고 얘기해요. 자, 볼게요. 감다, 감니, 감아라, 감자, 감는구나, 감으면서, 감고. 자, 보니까 어때요? 자, 여기에서 감은 절대로 안 바뀌지만 여기 있는 어미들은 자꾸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요럴 때 다양한 어미를 가질 수 있구나, 어미를 활용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용언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를 같이 묶어서 용언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네 둘은 어떻게 쪼개냐? 동사는 움직일 동자, 즉 움직임이나 사물의 작용 같은 걸 의미하는 말은 동사.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의 상태, 성질을 얘기하면 형용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사와 형용사의 개념을 알겠는데 이 두 개를 당장 구분하기는 조금 헷갈리죠. 자, 이때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동사는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먹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먹는다라고 지금 먹고 있는 중인 거잖아. 그쵸? 이렇게 어미를 활용할 수 있는데 형용사는 현재형 어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쁜다 이런 표현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예쁘다, 요 기본형이 이미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청유형 어미의 사용, 형용사는 불가능해, 동사는 가능해요. 명령형 어미의 사용, 형용사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동사는 가능해요. 관형사형 어미 중에서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는은요, 누구에게만 가능해요? 동사에게만 가능해요. 형용사는 는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니은을 갖는다거나 은을 가져요. 됐죠? 이게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입니다. 자, 넘어가서 요거 동사와 형용사에서 틀리기 쉬운 것들 모아놨어요. 이게 뭐냐면 맞다, 얘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활용하게 되면은 맞는 이렇게 얘기해요. 알맞다, 걸맞다, 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얘를 활용하면은 알맞은이라고 활용해야 돼요. 요런 것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늙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형용사라고 많이 착각하시지만 자, 얘는 하루가 다르게 늙는다. 는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동사예요. 젊다는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조심하다, 이 아이들, 중시하다, 이런 아이들 동사예요. 정직하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형용사예요. 한마디로 조심해라, 가능해요. 중시해라, 가능해요. 하지만 정직해라, 안 돼요. 정직하길 바란다. 행복해라, 안 돼요. 행복하길 바란다. 건강해라, 안 돼요. 건강하길 바란다. 이렇게 써야 돼요. 요거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동사, 형용사 둘 다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동사이기도 하고 형용사이기도 한 거죠. 자, 크다로만 보여드릴게요. 그는 키가 크다 라고 얘기하면 그의 키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죠. 이때는 이 아이 형용사예요. 됐죠? 자, 철수는 하루가 다르게 키가 큰다 라고 얘기하면 자, 요거 뭐예요? 지금 니은을 갖고 있어요. 현재형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가 다르게 키가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라다의 의미를 갖잖아요. 요 때는 동사가 돼요. 그래서 크다라는 똑같은 형태이지만 얘가 동사로 쓰일 때, 형용사로 쓰일 때 다르니까 주의할 것. 그 다음에 동사의 종류에 피동사와 사동사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 아이는 왜 넣어들었냐면요. 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높다라는 아이는요. 원래 형용사겠죠. 그쵸? 근데 높다에다가 이라는 접사를 붙여요. 그러면 높이다가 되겠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 높다라는 형용사를 갖다가 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접사를 붙인 거예요. 이 순간 이 아이는 사동사가 되어서 동사로 품사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랑 동사는요,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만 들으면 잘 틀리지 않아요. 구분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렇게 헷갈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됐죠?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조사, 감탄사도 있구나. 조사라는 아이가 있는데 조사는요, 일단 조사의 개념, 이 아이는 말 그대로 도울 조자예요. 조사는 사실은요, 자립할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품사예요. 하지만 이 아이를 갖다가 품사라고 인정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 자립성 없지만 자, 철수가 그랬어 할 때 철수가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의 단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보통 체언에 붙었어요. 그 다음에 어미 뒤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뭐냐면 자, 조사 조용히 해 했을 때 해 이게 됐어요. 자, 해 뒤에 조용히 해요. 이렇게 해라는 말 끝났어. 여기 뒤에다가 요를 붙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보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우리 말할 때 조사 생략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조사 생략 가능해요. 요런 게 있고요. 조사는 재밌게도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쓰기도 해요. 할머니께서 집에 가셨어. 깨서라는 조사를 썼는데 할머니께서는 집에 가셨어 라고 두 개 결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요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사의 종류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거든요. 격조사는 우리가 주격조사, 복격조사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격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앞에 쓰인 체언의 자격을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조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격조사와 약간 달라요. 좀 체언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붙을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이 아이는 앞에 있는 말에 약간 의미를 정해줘요. 한마디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너만 사랑해 이렇게 의미를 좀 더 강조할 수 있어요. 이때 너만 사랑해 만은 보조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속조사는 무엇이냐? 철수와 나는 친구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철수와 나는 친구할 때 이 두 체언을 접속시켜주는 아이, 이게 바로 접속조사예요. 조사의 종류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넘어가서 감탄사로 가볼게요. 감탄사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감정 같은 거를 외마디로 나타낼 때 우리가 감탄사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하죠. 오 이럴 때 우리가 감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감탄사의 종류에는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감정을 얘기하는 감탄사 있고요. 그 다음에 의지를 나타내는 감탄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쎄, 그렇지, 오냐, 천만에 이러면 의지 감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응 감탄사 이거는 네, 오냐, 이랴 이런 것들. 입버릇이나 더듬거릴 말처럼 아무 의미 없는 감탄사도 있어요. 우리 말할 때 왜 제가 말이죠.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감탄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9개의 품사, 구품사입니다. 자, 품사 어렵지 않죠? 자, 품사에 대한 요약 정리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품사는 단어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단어를 갖다가 기능에 따라, 형태에 따라, 의미에 따라 나누는 갈래가 바로 품사거든요. 자, 이랬을 때 불변어, 가변어로 먼저 나눌 수 있어요. 단어들을. 불변어는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 가변어는요, 형태가 변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불변어에 속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또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요거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요. 품사를 기능에 따라 구분한 거예요. 얘는 형태의 변화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한 거고 요렇게 구분하는 분류의 기준 알고 있으면 좋고요. 자, 우리는 품사를 배운 사람들이라면 여기를 채울 수 있어요. 과연 체언에 뭐뭐 있을까? 용언에 뭐뭐 있을까? 요것만 채울 수 있으면 나는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어에서 체언의 기능은 보통 문장 안에서 몸통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해서 주어 역할을 한다거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거나 보어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체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명사나 그 다음 대명사나 그 다음 수사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체언에 속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름을 대신하는 말, 숫자를 나타내는 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수식언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단어들인데 단어들이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갖다가 관형사예요 라고 얘기하고요. 용언이나 아니면 다른 문장 성분들을 꾸며주는 말을 갖다가 부사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독립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뒤에 딸려오는 문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독립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속하는 아이들은 감탄사가 있어요. 다 아는 것들이죠. 관계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이 문장에서 단어들 사이에 관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은 누가 하냐? 우리의 조사들이 합니다. 조사 중에 특히 격조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아이들을 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가변어에 있는 이 용언, 요거는 자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릴게요. 뭐냐면 가변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저렇게 썼지만 한 개를 따로 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계언을 배울 때 조사에는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격조사도 그렇고 부조사도 그렇고 접속조사도 그렇고 되게 많아요. 근데 격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언의 서술격 조사는 불변어에 속하려면은 서술격 조사 제외한 모든 조사들 전부 관계언이자 불변어에 속해요. 하지만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에 속한다는 거. 서술격 조사 뭐가 있길래? 서술격 조사 이다라는 아이가 있길래. 자, 이 아이는 학생이니, 학생이고, 학생이지 이런 식으로 가변어, 형태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추가로 기억하신 상태에서 요 표를 다 외우실 수 있으면 품사 전반적으로 이해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